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대선 주자 한동훈 이제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이 근데 그 양반은 뭐 그게 별이 수시로 뜨니까. 수시로 뜬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당 대표 그 최고위 참석해가지고 명태균 이 제2의 명태균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나는 상관없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인 사람들 다 이거 다 이 조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른바 차도살인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호재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역공 펴실 수 있는 호재다. 아니 근데 역공도 제대로 못 필 거예요. 아. 지금 역공을 필려면 일단 자기가 지고 있는 부담을 털어내고 네. 이른바 깨끗한 손이 돼서 뭐 해야 이 역공이 제대로 먹히는 건데 아니 제가 보기엔 그 시답지 않은 당원 게시판 갖고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무슨 역공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어요? 그냥 뭐랄까요? 네. 밟히니까 약간 꿈틀꿈틀하는 정도지. 꿈틀꿈틀하는 정도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뭐 호재를 만난 셈이 됐지만 호재는 명태균 호재인데 이걸 활용을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이제 여야 의정도 꺼내 들고 뭐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쏙 다 들어가고 정말 썼냐 안 썼냐,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걸로 다 치안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다. 야,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한 번에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이름처럼. 책 제목을 잘 잘 적었고 지었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 10년은 야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힘은 그래요. 10년은 야당할 각오를 하고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사람도 좀 교체가 많이 돼야 되고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엔 18대 총선부터 네. 당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18대 총선부터 지금 국힘 쪽은 계속 총선을 계기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의 면면을 볼 때 그러니까 이른바 친이 친박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예. 번갈아 가면서 말아먹었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서 예. 수준이 내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새로 영입이 힘들어졌고 네. 뭐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와도 예. 고향이 영남 쪽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까 그렇네. 총선을 계속 거치면서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22대가 지금 이제 108명 남은 108명. 상태인데 네. 면면으로 볼 땐 이래 갖고는 집권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근본부터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네. 바에는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어도 총선을 두세 번 이상 거치면서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네. 좀 퀄리티가 높아져야 다음에 기회가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작태가 안 벌어지는 거지. 지금의 맨파워 갖고는 네. 대통령 누구 세워서 운 좋게 집권하더라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나아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다시는 탄핵을 겪으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또 이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했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사실은 빌려온 후보죠. 빌려온 후보. 빌려온 후보였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빌려와서 그러니까 내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하니까 그렇네요. 빌려온 거거든요. 인적
쇄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해서 일단은 내부의 인적 자원 갖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급하게 빌려온 건데 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악수를 둔 거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누굴 빌려와서 아니면 정말 한동을 또 세워가지고 아니면 다른 또 누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데려와서 대선에 또 도전한다. 이래서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 지난번 대선이 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집권하면 뭐 하느냐고요. 집권해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럴 보면 능력이 안 돼요. 맨파워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김건희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대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더 많았다는 거 아닌가? 100명 더 초대하고. 대단히 그 왜곡된 구조로 시작부터 한 시작부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구야?부터 뭐 윤건희 공동 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또 뭐 주술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명태균의 이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엔 명태균이 더 좌지우지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가 공식화되기 전에도 네, 이른바 일부에서 V1, V2는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랬었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V1, V2가 아니야. V1, V0지. 그러니까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V1, V2는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지금 권력 구조를. 그런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때는 그냥 뭐 그럴 정도다라고 했는데 딱 까보니까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정말 맞았다. 맞잖아요. 네. 그래요. 김용남 의원께서 계속 정말 판을 잘 보시면서 분석을 해주시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 못 본다라고 끌어내려야 된다.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은 대통령제를 한 지가 250년이 넘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탄핵을 우리는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겪었죠. 그 탄핵에 대한 기억이 아직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쉽게 옮겨붙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은 가능성이 낮고 일단은 아직도 중간 낮다. 단계에 특검을 통한 공식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요. 아직은 글쎄요. 불이 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검을 통한 공식화가 있어야 네. 더 불이 붙을 수 있다. 근데 보수 일각에서 뭐 결국에는 임기 중단 아니 단축 개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사실은 있는데 탄핵보다 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다. 예. 그러니까 탄핵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때 2017년 그 5월 대선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탄핵과 2017년 5월 그 대선 승리가 네. 오로지 민주당 구성원들만의 그 공로는 아니었는데 이긴 다음엔 이른바 승자 독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네.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결국엔 뭐 남 좋은 일 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탄핵보다도 지금 개헌은 네.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헌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달은 탄핵 뭐 누가 뭐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덕분에 지금 탄핵도 그럼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디디고 지금 아직 서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뭐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 구조도 좀 바꾸고 이거는 사실은 국힘 쪽에서도 훨씬 내심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만약 공론화 된다고 하면 탄핵보다 더 불이 확 붙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개헌 과정에서는 이른바 그 기명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난관일 텐데 예.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 난관이 있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국힘 지금 분열 보이고 있는데 분열되면 이거 탄핵으로 가는 거다 분열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밑짝을 까나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끝내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밑짝을 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도 워낙 이 초기 발달한 분이라 예.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아마 윤상현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네. 뭐 어떤 큰 우리나라의 그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네. 본인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네. 분열하면 다 끝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이제 저번에 오마이뉴스 이 조사 보니까 KSOI랑 한 거 보니까 58%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힘들다, 못 버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58%. 58%.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을 중단시키는 임기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불이 좀 덜 붙었다 이렇게 좀 아니 그게 7년 전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7년 전의 네. 원인. 그래요. 그래서 탄핵보다는 임기 중단,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수 쪽에서 호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뭐 개헌 모임에도 한 40여 명 정도의 네. 현역 의원들이 가 있어요.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개헌을 준비하는 게 보다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냐. 네. 뭐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야 이게 사법적 단죄를 내려야지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 그건 개헌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빨리 이 임기를 그만두게 하는 내려오게 하는 방안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은 개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가 네. 기각이 됐어요. 네. 뭐 이거는 예상 그렇죠. 할 수 있던 예. 바였죠. 예. 당연히 기각될 거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풀려났다면 또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만 네.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네. 이게 정권에 대한 협박 내지는 그게 통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전하고는 태도가 많이 바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쪽으로 있겠네요. 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딜이 되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요. 명태균 씨가 뭐 다음 달 5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각서에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정도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이 윤 대통령 부부 얘기를 했냐, 김건희 얘기를 했냐, 이건 좀 추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말할 기회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있는 과정에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은 재판이 끝날 때 한 번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글쎄 증인에 대해서 어떤 치열한 논박이 이루어질까? 지금 어쨌든 이번 12월 3일 날 구속 만기에 기소되는 부분은 네. 영장 범죄 사실 정도일 텐데 거기에 적힌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부분일 그 정도겠죠. 텐데 예. 기껏 해봤자 돈을 건네줬던 그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두 사람과 관련해서 네. 돈을 줬던 명분과 관련해서 조금 다툼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도 신라의 같은 희망을 갖고 있겠죠. 아. 대통령 부부가
나를 빨리 좀 꺼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한 거 오세훈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오세훈한테는 정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명태균 씨가 네. 대통령 부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뭐 자기가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자기를 챙겨줬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관계 자체가 얽힌 게 더 많은 거죠. 얽힌 게 많아서 얽힌 게 더 많은 거죠. 그거를 또 폭로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이 게이트 이 파장 거기다 뭐 김한정 게이트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살아나느니 한번 폭삭 진짜 그러니까 그 폭삭 기업도 그렇잖아요. 네. 이자도 못 내면서 연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한번 화끈하게 회생이 됐던 네. 뭐 이렇게 한번 완전 일단 망해서 다 털고 일어서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뭐 좀비 기업 만들고 연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번 털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